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도시들은 한국 기업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중국은 초조해지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투자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1.9% 이후 2019년 23.8%, 2020년 3분기까지 25.5%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8, 2019년 9.3%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는 7.7%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사드 보복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보복을 통해 당시 산업은행 추산으로 최대 2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며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 국내 기업에게 중국 시장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가던 한국 기업들의 자본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SK그룹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10조 원에 인수해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로 올라왔고 미국 수소 에너지 기업인 플러그 파워의 지분 인수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2조 원을 들여 미국 식품업체 슈안스를 인수해 미국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11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과 TV 공장을 지난해 문 닫으면서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자 현지에서는 삼성을 유치하기 위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턴시는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자 삼성노에 대한 이전 계획을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노는 1998년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확대하자 오스틴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장 주변 도로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이 증설되면서 삼성이 이 도로를 이전해달라고 하자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이유로 반대해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삼성노를 이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텍사스 휴스턴시 외곽에 있는 포트밴드 카운티의 KP 조지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립과 방문을 요청하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삼성을 크게 환영할 것이라는 공개서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내 카운티 판사는 선출직으로 투표를 통해 뽑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지 판사는 지역 내 열망을 반영해 삼성전자를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 밴드 카운티는 오스틴으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뉴욕주도 뛰어들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쟁탈전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TSMC와 반도체 유탁 생산 1, 2위 경쟁을 하면서 현재 공장을 증설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주가가 폭락하며 시가총액 66조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인텔이 올해부터 아웃소싱을 한다는 보도로 최근 상승했지만 인텔이 2023년까지 자체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올해 사상 최대인 35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바라보는 중국은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 데 이어 최근 중국을 최대 생산기지로 두었던 미국의 글로벌 기업 애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중순부터 베트남 지역에서 아이패드 생산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애플이 아이패드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이르면 이번 분기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12 시리즈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했던 한국 기업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 기업들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낮은 법인세율 등 기업의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을 쫓아낸 중국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9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항공기 부품 회사인 이덱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데 이어 KCC가 세계 3위 미국 실리콘 업체인 모멘티브를 인수했습니다.
2018년에는 SK가 미국 의약품 생산기업 엠팩지본 100%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선택한 국내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사이 국내에서도 중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 한국 기업이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진출 20년 만에 사업을 정리하고 전면 철수했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왔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드 사태 여파로 인한 반한 감정 등 사업 환경의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은 당시 이를 악물고 중국 철수를 결정했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돈이 안 되는 프로야구 운영에 뛰어들었냐며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영진 부회장에겐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영진 부회장은 앞으로 유통업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통과 놀이를 결합한 새로운 유통 모델 구축을 꿈꾸며 하나씩 실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경기도 화성에 국제 테마파크 건립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 프로야구단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영진 부회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주요 고객층이 프로야구 팬덤층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프로야구 관중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비층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이마트 등 유통 공룡들은 현대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의 젊은 소비층을 빼앗겨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세계는 야구라는 여가 레저에서 시작해 나중에 쇼핑 유통 콘텐츠와 전복할 계획을 세워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쿠팡 와우와 네이버 플러스를 누르는 정영진의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 야구단 인수에 팬들의 불만도 쇄도했지만 신세계 관계자는 SK 와이번즈 팬카페에서는 이제 마트는 이마트만 이용하겠다는 충성고객 확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신세계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유통시장의 공룡인 히어스홀딩스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히어스는 687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만 6만 8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아마존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히어스의 몰락은 신세계에도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세계는 야구장을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바꿔 야구뿐만 아니라 마트와 백화점은 물론이고 대형 복합 쇼핑몰에 야구장이 포함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동구장을 만들어 야구장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다목적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오랫동안 공들인 중국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고 미국에서 공룡기업이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세계는 신세계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보란듯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담대한 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3나노 GAA 개발 완료, TSMC 제치다, 3나노 경쟁 본격화, 그리고 미국을 무시하는 TSMC의 무서운 질주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TSMC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미세 공정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선 22일 업계와 세미위키 및 외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오는 4월 29일 북미 기술 심포지엄에서 자사 3나노 공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3나노 공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불현듯 흘린 한마디가 우리에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 불현듯 흘린 한마디란 TSMC는 이달 실적 설명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들과 3나노 디자인에 협업하고 있으며 공정기술 개발도 잘 돼가고 있다라고 밝힌 계획과 디자인 협업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밝혀진 것으론 TSMC는 올해까지 5나노 공정을 활용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2022년까지 2년 정도 남았죠.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반면 제목처럼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처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포함한 GAA죠. 3나노 공정 로드맵을 실제 공개하고 지난해 또 고객사에 설계 툴까지 제공하고 이달 최초 개발을 공식화해버렸습니다. 즉 EUV를 활용한 7나노 공정 반도체 칩 양산과 동일하게 최신 공정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한 발 먼저 치고 나가는 형국인데요. TSMC가 삼성전자처럼 GAA 기술을 채택할지 혹은 기존의 핀팻 기술을 채택할지에 따라 이렇게 이 두 회사의 경쟁 구도 또한 달라진다는 게 업계 분석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두 회사 모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미세화 공정의 틀을 뛰어넘고 미세화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만약 삼성전자와 같은 기술인 이 GAA를 채택하게 되면 최신 반도체 물량을 사이에 둔 양사의 3나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의 물리학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쇼채널 이펙트, 셀프 히팅 이펙트, 기생 커패시턴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팻이라는 공정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잡아도 채널과 게이트의 면적이 좁아지고 있고 채널의 경우는 면적이 넓어지고 있고 게이트는 면적이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게이트를 지탱하는 핀의 높이가 점점 얇아지고 높아짐에 따라 아무리 이 마스크 막지를 활용한 etch를 진행하더라도 코스트적인 면이나 불량률,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GAA의 경우 채널의 폭이나 개수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소스 드레인의 채널 면적이 수직으로 적층되면서 칩의 소형화, 미세한 게이트 전류 컨트롤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핀팻의 높이만큼 이 GAA를 적층시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욱 큰 강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나노의 의미는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8, 14, 18, 7, 6, 5, 4, 3나노까지 공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감소하고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방향은 당연하죠. 실제로 3나노의 경우만 봐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근 공정 개발을 완료한 5나노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칩 면적을 실제 35% 이상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 또한 50%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또 30% 향상할 수 있다는 게 삼성과 TSMC의 설명입니다. 확실한 것은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단 두 곳뿐이고 7나노부터 3나노까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발 성공과 양산 성공의 의미는 다릅니다만 여태까지 삼성이 보여준 행보는 개발 성공이란 말 즉슨 적절한 시기에 맞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발표와 동일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다만 양사 모두 3나노 반도체 양산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어 삼성전자가 미세공정 전쟁에서 정말 승기를 잡을지는 조금은 미지수라는 것이죠. 3나노 공정을 먼저 양산할 경우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업체로부터 최신 반도체 물량 수주 가능성이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이 승기를 잡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의 눈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데요. 삼성전자가 이달 3나노 공정 세계 최초 개발을 발표하면서 양산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업계 분석이고 또한 TSMC가 올해 160억 달러 하나로 약 1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산의 속도를 내려는 모습도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TSMC의 자신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높아지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해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TSMC는 미국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파운드리 공정 기술력 자체도 앞서 나가는 것이 문제겠지만 미국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업의 칩을 수주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제재 대상인 이 중국의 화웨이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이 TSMC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회사의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TSMC는 모두의 파운드리 공장이라면서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자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본인들한테는 동일하고 똑같은 고객이다. 결국 미국, 너희가 화웨이를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이익이 된다면 화웨이 칩을 수주해서 니네 눈치 안 보고 생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라는 의미를 밝힌 것이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이죠. 자, 하지만 앞서 TSMC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도입할 시점에서도 화웨이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눈밖에 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사실상 직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자신감은 당연히 기술력과 돈에서 나옵니다. 바로 지난해 TSMC가 거둔 실적이 놀라운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TSMC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727억 대만 달러, 하나로 약 14조 4,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기는 했으나 매출액은 하나 기준 41조 4,200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TSMC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5G 상용화 확대 등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TSMC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하는 TSMC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에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10% 이상까지 제한하면서 사실상 중국에 반도체 칩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TSMC가 화웨이에 제공하는 반도체 중 14나노 제품의 경우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15%를 넘어 만약 규제 기준이 높아진다면 제품 판매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중국은 최근 크게 실패한 이 푸젠지나 메모리 반도체 외에 중국에서 그렇게 밀고 있는 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 내부에서 화웨이가 TSMC 대신 중국 업체인 이 SMIC의 14나노 칩 공정 제조를 맡겼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SMIC에는 대만 TSMC 출신이자 삼성에서 14나노 핀팩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게 해준 양몽송이라는 엄청난 엔지니어가 속해 있습니다. 14나노의 전반적인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14나노 수준의 파운드리 제품이라도 중국에서 생산을 할 수만 있다면 내수용 칩들은 어느 정도 중국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미국이 또 중국과 관련해서 TSMC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지도 분명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화웨이에 대해서 AP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와 TSMC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면 분명 TSMC에게 있어서 삼성은 더욱더 막강한 상대가 되어 있을 확률이 커집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 유효하게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대만까지 확대될지 지켜보면서 또 다른 반도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